지금 인류는 숫자와 함께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 숫자 경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경제활동 전반이 숫자화된 망으로 연결돼서 물질적 부의 창조에서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관리와 사회생활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숫자 경제. 현실은 누구나 하루빨리 숫자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고 관점과 일본세로 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나라들 사이 치열한 경쟁 속에 발전하고 있는 숫자 경제에 대해서 우리 생활과 가까운 이동통신과의 연계 속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숫자 경제에서 이동통신망과 그를 위한 하부구조 건설 및 운영 등은 수요자들과 가장 가까운 부문이며 편리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해서 날이 갈수록 대단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체계는 우리는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 숫자 경제와 이동통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정망과 이동통신 모든 처음 숫자식 이동통신이 발명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곳이 그 인간과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는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화와 인터넷과 함께 중요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되는 이동통신은 전화 호출과 통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박한 시작을 떼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통신 체계들을 다 통합시킬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통신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체계는 임의 장소에서 임의 시간에 임의 방법으로 이 정보 교환을 진행하는 통신 체계로서 이동통신 수단은 이 사용자들의 휴대성, 이동성, 그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이 출현하여 1세대, 2세대로 발전하면서 음성 위주의 통신으로 발전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자료통신 위주의 통신으로 정보 교환을 실현하는 정보 기술 수단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개발된 3세대 이동통신 기술, 즉 3G부터 문자, 음성 및 영상통신뿐 아니라 자료통신 봉사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지능형 선전화기가 출현했습니다. 수양동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업과 생활에서 더 큰 성과를 이뤄가기 바랍니다. 선전화는 사람들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1의 정보 전달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전화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고급하고 더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개인 정보 말단 장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초당 수메가바이트 이상의 광대역을 가진 고정통신망에 비해 자료 전송 폭이 좁고 전송 속도가 뒤떨어졌지만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불과 10년도 못돼서 갱신됐습니다. 2009년 12월에 첫 4세대 망이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동통신의 전면적인 부흥의 시대가 펼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지능형 선전화기를 사람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만들었고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변시켰습니다. 지금 그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적으로 그 갱신 주기가 가장 빠른 분야로 인정되어 있고 특히 그 이동통신이 그 가운데서도 그 뚜렷하게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동통신이 그 숫자 경제 발전해주는 역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숫자 경제를 통속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 선전화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계와 기계 사이
기계와 사람들 사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것이 숫자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전화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같이 기계와 기계 사이, 기계와 사람 사이 고정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현재 기계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조작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공간들이 망으로 빨리 연결될수록 숫자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에서 망으로 융합되는 공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숫자 경제의 하부 구조로 되고 있는 그 정보통신 가운데서도 최근에 그 이동통신의 역할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그 임의 장소에서 임의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용 범위가 다양해서 그렇지 우리 고정통신과 이동통신은 다 같은 이제 어떻게 정보를 나누고 처리하는 데서 같은 의미인데 그 말하자면 이동통신은 아무래도 리용하기가 더 편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이동통신 가지고 우리가 자료통신을 원활히 하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대역이 작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못했는데 4세대 출현하면서부터는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속도가 10배 높아지면서 자료통신을 원만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2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업경제에서는 10년 동안에 한 자릿수 이상의 장성률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업경제는 농업경제보다 훨씬 장성률이 높았지만 1년 동안에 두 자릿수 이상의 장성은 이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숫자 경제에서는 연 두 자릿수, 즉 세 자릿수 이상의 장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엽에 컴퓨터 통신망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제품과 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면서 숫자 경제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정보산업과 숫자 경제는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후 2010년경에 사물 인터넷 기술, 이동통신 기술, 인공지능 기술, 구름연산 기술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것이 전통 경제에 이제 침투되면서 숫자 경제가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그 발전 속도를 보면 2030년에 가서 세계적인 총 생산액에서 숫자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숫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 경제 발전 계획과 이 전략들을 작성하고 힘있게 내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990년대에 이 146개 나라가 이제 연이어 발표한 정보 고속도로 계획이 숫자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경제의 특징은 우선 그 숫자화된 지식과 정보가 주요 재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숫자 경제의 특징은 또한 그 인터넷, 이동통신망을 비롯한 그 정보통신 시설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경제에서는 주요 재산이 자금과 솔비, 자원과 같은 유형 재산이지만 숫자 경제에서는 숫자화된 지식과 기술과 같은 무형 재산, 특히 사회 경제 활동 과정에 생산된 대량의 각종 정보와 지식이 주요 재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운반이 없이는 숫자 경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날라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도로를 대비해 본다면 도로가 한심하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빨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차 머쓱해지고. 그러니까 도로를 잘 닦아야, 미끈하게 닦아야 그 위에서 차가 갈 수 있습니다. 또 도로를 미끈하게 닦아도 차가 한심하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이다 하면 여기 우리 그 자료장을 다루는 데서는 도로를 닦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빠른 차들이, 그걸 우리로 말하면 정보 처리가 빠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빠른 차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숫자 경제는 더 발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숫자 경제에서의 그 중점이 기계와 기계 사이, 기계와 사람들 사이 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기계와 기계 사이 연결을 이동통신망으로 연결할 때야만이 그 하나의 망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고, 나가서는 협력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물 인터넷을 늘 접하고 있는데, 지하철도 뒤갈 때 지하철도 통근권으로 나들문을 하면 열리는 것처럼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경제의 사물 인터넷의 도입으로 해서 숫자 경제가 촉진되는데, 농업 부분이라고 보면 농업 부분에서의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 관리를 위해서 이 논판마다 이 물도랑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도랑에 사물 인터넷을 도입해서 물 관리를 희망으로 조정하게 한 것이 바로 숫자 농업이고, 숫자된 물 관리라고 봅니다. 축산 부분에서도 이거 사물 인터넷을 도입하게 되면 지난 시기에는 사양경이 모든 소나 양, 돼지를 하나하나 감찰하면서 스톱붐을 틀어서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이 소나 양, 돼지들이 대개 사물 인터넷 소편을 내장시켜서 모든 집중성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숫자 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숫자 경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 전파 기간에 사람들 속에서 숫자 경제가 얼마나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제 체험한 기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가장 안전한 경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간으로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거 숫자 운행 도입 실태 하나만 놓고 보아도 지난 시기 전통적인 운행 의무만을 주장하던 죽지 않은 운행들이 대대적으로 숫자 운행을 도입하였고, 또 직결식, 비직결식 운행 의무로 넘어갔습니다. 이 숫자 경제의 추진은 바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특히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기간에 더욱더 광범위 도입, 이용되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도입은 이동통신망의 신뢰성을 더욱더 제고해 줄 뿐 아니라 지능도시, 지능공업, 지능생산과 같은 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하고 사물 인터넷들의 장치를 더욱더 밀접히 통합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숫자, 숫자화, 숫자 경제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숫자 정보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우위와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 질적으로 높아진 숫자 경제 시대에 추상적인 논리나 낡은 경험에 매달려서는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물론 현상 유지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화, 숫자화를 두루지고 하루빨리 도약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 시대의 요구입니다.
누구나 이 요구를 새기고 숫자를 틀어쥐고 정보 고속도로 위에 자기의 사색과 탐구를 올려놓고 미래를 향하여 비약해 나갑시다.